자, 제7탄 한국미술사 진행합니다. 항상 다르게 한국미술사는 하나면에 다 볼 수가 있죠. 바로 보시죠. 우선 2004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국 통일신라, 그 다음에 요약본에서는 뭐 통일신라 한국 삼국하고 좀 구분했고요. 그 다음에 고려시대, 조선 초기, 중기, 후기, 말기, 근현대까지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삼국과 통일신라를 묶어서 본다면은 전체적으로 쭉 계속 나왔고, 그 다음에 고려시대는 객관식에서 좀 많이 거론됐었던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조선 초기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해서 안 보이죠. 이렇게 해야 보여. 자, 우선은 통일신라는 하나, 자, 고문벽화 나왔습니다. 자, 고문벽화 나왔었고, 뭐 제작 방법이나 역사적 의의, 그 다음에 무인석상 제작 목적, 그 다음에 제작 방법, 영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도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본존불, 불상 위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도에는 산수 도깨비 무늬 벽돌, 김마 인무령 토기 이런 것들이 이제 성형 제작 기법 위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사철한상, 로댕 서로 이제 비교하는 것이 좀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객관식, 그래서 객관식에서 그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뭐 안각과 신석기, 천마도, 뭐 이것은 객관식이 좀 넓게 나왔습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통신라 아미타불 입상이 특징이 나왔었습니다. 역시나 통신라 불상의 어떤 특성들. 그래서 우리가 불상 공부할 때는 삼국시대와 통일신라를 이렇게 구분하는 데 있어서 그 전체적인 통일된 어떤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접근하기가 편해요. 여기서 통일신라 불상인데 이제는 뭐 이제 석굴암에 관련된 범천상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 고문벽화가 또 나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는 비로자나불상이 이제 독해로 불상의 명칭을 유추하는 것이 나왔었고, 2017년도에는 가람배치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019년도에서는 또 나왔어요. 고구려 고분 벽화에서 석실구조부터 해서 천장구조, 벽화 내용, 내세관까지 좀 더 디테일하게 나왔죠. 그 다음에 최근에는 6세기 토제불상, 중국불상과 비교하는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6세기 토제불상이 나왔는데, 지금 우리 지금 불상 자체가 6세기 기준으로 보죠. 그러니까 5세기랑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6세기, 자, 6세기 불상이 우리가 삼국시대 대부분, 그 다음에 7세기까지 삼국시대라고 봅니다. 그래서 6세기, 7세기까지 보는데, 재밌는 거는 6세기의 불상들은 대부분 북이양식에 또는 북이양식을 좀 지나서 동이양식까지 영향을 받은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7세기부터는 수당의 영향을 받으니까 수나라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삼국자세라는 게 등장을 하고, 8세기로 가게 되면 당나라 영향을 받는데, 사실은 우리가 미술사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어떤 독립적 어떤 특성을 많이 강조하는데, 사실은 당나라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8세기는 당나라 영향이고, 그 다음에 9세기 가면서 약간 이제 쇠퇴하는 느낌이 들고, 이제 고려로 가게 되면은 우리 원나라의 어떤 특성들, 이제 송나라나 이제는 그 송나라,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 보면은 송나라 양식이 강원도 지역에서 좀 영향이 있고, 그 다음에 원나라의 그 라마 형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양하게 등장을 하게 되죠. 자, 그러고 그렇게 봤고, 그 다음에 고려시대로 갑니다. 고려시대는 이상하게 신경이 안 나왔어요. 객관식에서 고려, 한송사, 석조, 보살, 좌상, 요게 이제는 고려시대, 요게 이제 보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특이점이 굉장히 강하죠. 이런 것들이 특이점이 강한데, 이게 송나라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강원도의 전형 양식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보관이라든가 어떤 이 형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송나라에서 나타나는 특성들이 동일선상에서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불화가 나왔었습니다. 고려 불화. 뭐 전혀 이상하지 않죠. 고문벽화는 위에도 고문벽화 나왔다고는 했지만, 이게 서로 이제 같이 논술로 나왔었던 거 같이 넣었고요. 그 다음에 2015년도에서 탱화 걸개 형식의 괴불택 명칭 쓰기, 불화의 조형적 특징 3가지, 그 다음에 윤왕자 자세 이렇게 나왔었고, 그 위로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자 보시다시피 고려는 왜 그러냐면, 고려 자체가 유명한 게 무엇이 있느냐는 거죠. 통일신라까지, 삼국시대 거쳐서 통일신라까지는 조각상, 불상 자체가 국가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조형성이 뛰어나요. 굉장히 그 조형성에 있어서는 그 통신라를 넘어설 수 있는 시기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고려시대로 가면서 2가지, 선정과 지방 호족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러면 그게 어떤 영향을 받았냐? 자, 선종 같은 경우는 약간 밀교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승불교와 대승불교가 있는데, 이제 대승불교, 우리가 이제 수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소승은 작은 수레고 대승은 큰 수레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뭐 아미타불 뭐 이런 그 어떤 내용을 계속 암기를 하면서 입으로 되뇌이면은 보살이 될 수 있다라는, 그래서 모든 이가 이제 보살이라는
그런 명칭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이제 원래는 그 스님들이 이제 특정 스님들이 이제 수행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모든 이가 이제 수행하는 개념으로 종교적인 어떤 대중화로 가게 되는 거죠. 선종으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고려 시대로 가면은 불상 자체가 통일신라에서 중앙집권으로 관리하던 것이 지방 호적이 만들기 시작을 해요. 국가에서 돈을 내서 만들었던 것이 이제 지방에서 뭐 거기 귀족들이 돈을 내서 만들기도 하고 개인이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용성이 지방으로 굉장히 지방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뭐 흔히 쇠퇴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불상은 나오긴 나올 수 있지만은 지금 보시다시피 딱히 뭐 내세울 만한 게 없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려 시대 때 잘한 게 또 있어. 뭐가 있어요? 고려 불화가 있습니다. 고려 불화는 이 고려 시대에서는 이제 귀족층의, 그러니까 호적부터 해가지고 귀족층이 굉장히 득세를 하던 시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귀족의 성향을 반영한 고려 불화가 굉장히 큰, 진짜 뭐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디테일하면서도 섬세하고 어떤 특징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불화가 이제 반복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불상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제 뭐 이런 윤왕자 같은 경우 자세를 나온 이유가 뭐냐면 우선 자체가 이제 라마 형식에 대한 어떤 특성, 그래서 영향관계 정도, 그리고 전에 없었던 자세, 이런 것들이 등장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고려시대 갔고, 그 다음에 조선 초기로 갑니다. 조선 초기로 가면 보시다시피 몽유도 운동가 계속 나왔어요. 몽유도 운동가 계속 나왔고, 그래서 오늘도 문제를 내면서 야, 몽유도 운동가 이렇게 많이 나왔었는데, 연달아 나왔는데 안 나왔단 말이에요. 쭉 보면 안 나왔어요. 계속 안 나와. 조선 초기는 우리가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14년부터 이 집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객관식에서는 뭐 조금씩, 객관식에서도 뭐 별로 안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조선시대 미술교육에 이제 뭐 초창기에 도화원, 도화서의 집계 뭐 나왔기 때문에 여기다 넣긴 했는데, 이제 교육기관을 이제 물어본 거고, 여기서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도 혹한 게 뭐냐면, 조선 초기에 그러면은 나올 게 뭐가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안 낸다. 그럼 하나, 이제 우리가 듬성듬성 한 번씩 내야 되는데 그게 언제이냐. 항상 올해 조심해야 된다. 올해가 지나면 또 내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몽유도 운동을 이렇게 드립답 또 파다 보니까 이것도 이게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뭐 이게 너무 낼 걸 다 내버려가지고, 그래서 뭐 용모화라든가 이런 것도 비교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한 번씩 냈었고요. 그러니까 너무 안 나왔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냐, 중기 후기. 예, 말기도 있지만 중기 후기가 가장, 내일 시험 보겠다면 중기 후기를 봐야 돼요. 중기 후기를 보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다. 왜냐면 많이 나왔으니까. 보시다시피 많이 나왔어요. 객관식 이전에도 많이 나왔고, 객관식 때도 많이 나왔고, 최근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너무 많이 나왔죠. 예. 그럼 뭐가 많이 나왔느냐? 자, 초창기에는 2004년도 정도에 보면 자화상 윤두서, 뒤로 뭐 이렇게 해서 공통점과 차이점 물어봤었고요. 그 다음에 조지훈, 숙조도, 그러니까 화조화가 계속 나온다, 이렇게 보면 돼요. 영모화 해당되는 것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논술로 해서 이치초상, 달마도와 이치초상 특성, 섬세하게 그렸던 전인사조의 그림과, 그 다음에 그 일필적 개념의 어떤 특성으로 그려진 달마도, 이런 것들이 서로 비교될 수는 있죠. 그 다음에 조선 중기, 초기든 중기든 후기든 간에 괴불탱화, 그래서 조선의 불화, 요것도 이제 고려 불화랑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표적인 게 색채죠. 색채, 녹색 계열과 붉은색 계열이 이제 대표적인 조선 불화의 특징이죠. 그 다음에 윤두서의 채도, 김명국의 설중기로도,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중복되는 거는 제가 이따 요약본에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화조화가 또 나왔습니다. 조속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고사 인물도 위주로 나왔고, 그 다음에 요것도 재밌는 거죠. 이것도 예전에 한번 강조했던 건데 이때 시험 문제 나와가지고, 니금산수, 그러니까 안견화풍, 이진 같은 경우가 안견화풍도 영향을 받았고, 그 다음에 절파적 특성도 있기 때문에 변화과정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금궤도, 고매서작도 또 화조화를 기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축하의 의미라든가 표현기법,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보시다시피 중기 같은 경우는 윤두서는 뭐 그냥 그 윤두서 작가 자체로 접근을 해야 되고, 많이 나온 게 뭡니까? 화조화가 많이 나왔다. 영모화가 많이 나왔다. 중기에는 굉장히 혼란한 시기였기 때문에 문인 화가들이 절파의 특성의 화법을 가지고 그림을 그린 거야. 그렇기 때문에 특성이 굉장히 강해요. 화조와 영모화를 그림으로 해서 나의 어떤 그런 현 시대를 부정하는, 그리고 내가 그걸 부정하는 대신에 내가 운둔하면서 새로운 어떤 내가 이제 그 삶을 영위해 가겠다라는 것을 이제 내가 감정을 이입을 시키는 것이 이제 영모화에다가 시켜버리는 것이죠. 그게 이제 중기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절파적 특성을 기반으로 했던 것들. 자, 그 다음에 후기로 가면은 뭐 그냥 당연히 많이 나오죠. 당연히 많이 나와요. 후기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화풍, 그냥 작품 보고 정선 거 있었죠. 정선.
기능신화, 그 다음에 그 뭡니까 그 민화 이렇게 나왔었고, 민화가 나와요. 그러니까 조선 후기로 가면 민화, 풍속화, 진경산수인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진경산수일 것이고, 그 다음에 민화는 상징적 의미를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또 물어보죠. 표현 특성. 그 다음에 강세왕 정선,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남종화를 기반으로 하는 진경산수화의 특성이긴 하지만, 정선의 인고규고 같은 경우는 남종화의 특성을 가진 작품. 그 다음에 논술의 금강전도를 통한 진경산수 태동 이런 거 물어봤었고, 민화와 우교의 비교로 해서 차이점, 공통점 이런 거 의미 비교했고, 민화에 대한 설명 또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정선, 강의원, 김웅도, 이재관. 그래서 사실은 뭐 후기 작가들은 어느 정도 다 해야 되지 않나,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가의 개념으로 김덕신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민화 또 나왔었고, 강연 또 나왔고, 최복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주관식으로 바뀌고서는 도상적 의미의 개념으로 물어본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정선 역시나 또 나왔고, 그 다음에 민화가 또 나왔습니다. 세안선 중에 대나무를 통한 도화서의 평가 기준도 나왔습니다. 뭐 한 번씩 나옵니다, 이게. 그 다음에 김두량의 기법, 풍속화의 특징 이런 것들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자도 사묘도 민화가 또 나왔죠. 그 다음에 조선후기 초상화, 고개지 화론적인 내용도 거론을 했고요. 정선의 화풍과 병관식, 그래서 정선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김명국, 김홍도, 손정화, 도서김물화의 의미, 정두성의 이런 식으로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물어본 게 무엇이냐? 정선을 많이 물어봤죠. 그래서 정선에 관련된 남종화를 바탕으로 하는 정선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민화가 주로 나왔었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거기다가 이제 곁들여서 이제 초상화도 나오고, 상징적 의미를 대변할 수 있는 뭐 김홍도의 그림도 나오고,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말기로 가면 뭐 그렇게 많이 안 나오다가 오히려 좀 최근에 많이 나왔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오히려 최근에 많이 나왔다, 이렇게. 자, 말기는 왜 그러냐면, 학회에서는 우리가 이제 한국미술학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말기 회화가 우리나라의 전통성을 기반으로 하는 후기 양식이 결국 말기로 인해 가지고, 말기에서 그것이 이제 퇴색됐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시험 문제 그래서 많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정희는 뭐 가장 기본이니까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객관식에서 한 번 나왔네요. 문인화의 철학적 배경, 조희령의 매화수업도 나왔는데, 조희령은 이제 김정희의 애제자죠. 근데 욕도 많이 먹고. 자, 그러면서 김정희 나왔었고요. 조희룡, 네,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조희룡, 지금 여기서 나온 사람만 나오죠. 그래서 조희룡 모임방 해서 모임방도 물어봤고, 그 다음에 조선 말기 화풍의 경향으로 해가지고 황궁망 화풍을 따로 물어봤는데, 허련의 독자적인 화풍의 허련 그림을 가지고서 독자적 화풍을 기반으로 물어봤다는 거야. 그러면 김정희 나오다가 조희룡 나오다가 또 조희룡 나오다가 그 다음에 허련이 나왔다. 그러면은 그 외에 작가도 당연히 몇 안 되니까 하면 좋죠.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게 김정희, 뭐 많이 할 건 없지만 김정희, 조희룡을 대표적으로 좀 많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근현대는 80년대 민중미술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노수현, 이상범, 허백년, 병관식 가장 대표적인 작가입니다. 사실은 1930년대부터 사경선수가 이제 유행을 하게 되면서 이상범과 허백년도 그렇고 병관식, 근데 허백년은 이 호남화랑이잖아요. 그래서 사경선수보다는 관념선수를 중심으로 했고, 병관식은 사경선수고, 거기에서 대표적인 작가입니다. 그 다음에 서세옥도 나왔습니다. 김기창도 나오고 이음로도 나오고, 역시 대표적인 작가예요. 그 다음에 김경승, 춘몽, 그 다음에 김종영, 새 이렇게 작품 나왔었고요. 조각도 나왔고, 그 다음에 현대 와서, 그러니까 우리가 요 근래 와서 많이 나왔다. 그래서 박서옥, 원영질. 그래서 1950년대, 60년대에 우리가 앵푸르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당시에 박서보도 역시나 그런 앵포르멜 특성의 그림들을 그렸고, 그 다음에 근현대 이제 조각, 김복진, 윤효중 나왔었고요. 근데 조각에서는 사실은 일본의 형식을 그냥 답습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되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김한기, 그래서 병간식 시점구도, 그래서 병간식 나왔었고요. 그 민영익의 노근란 유민화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기에 걸치면서 근현대에 걸쳐 있는 사람이라 그냥 근현대에 넣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보고, 지금 몇 분? 19분. 자, 여기까지 보고 요걸 한번 바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자, 삼국시대는 이렇게 묶이네요. 자, 고음역과 이렇게. 자, 고음역과 계속 반복적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영가칠령면 그 불상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가람배치, 그 다음에 암각화, 천마도, 요거는 좀 별개라 따로 묶었고, 그 다음에 기마, 이무령, 성형기법, 그 다음에 도깨비무늬, 벽돌, 토제인형, 토제불상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통일신라는 역시나 이거는 뭐 따로 구분할 거 없어요. 전부 불상 위주로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고려시대는 아까 봤지만은 한성사, 석조보살, 좌상 빼고는 전부 이제 불화 그렇게 나왔고, 윤왕자는 뭐 자세 나왔었고요.
조선족이 아까 봤지만 몽유도 온도 위주로 나왔는데, 역시나 이제 뭐 이제 교육, 조선시대 미술 교육이 나왔다는 거. 그 다음에 조선 중기로 가면은 음? 중기로 가면 윤두서 또 나왔고, 그 다음에 달마도 하고 이제초상 아까 봤고요. 그 다음에 개불탱 한번 나왔었고, 주로 이제는 이제 영모화, 수묵 영모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절파적 특성에는 김명국, 고사 인물도 전부 절파 특성입니다. 안견 화풍과 절파 화풍, 그래서 이제 화풍 개념으로 나왔다. 그런데 비중으로 봤을 때는 윤두서가 상당히 의미 있게 나와요. 그 다음에 달마도 이제초상 비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영모화가 비중이 컸다라는 거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조선 후기로 가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정선, 피금정도, 정선 불정대 준법, 정선 화분과 병간식 비교 이런 식으로 해서 정선이 나왔었고, 나머지 강세왕이라든가 강연, 인왕산도 이렇게 나왔었다. 그러니까 이제 진경산수,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정선이 제일 많이 나왔고, 강세왕이라든가 강연 이런 사람들 이제 대표적인 사람만 나왔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강연 또 나왔고, 최복 표운사도 역시 진경산수합니다. 그 다음에 민화가 반복적으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풍속화에 관련된 것들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교육이 나왔어요. 도화서 평가 기준. 그 다음에 소극적으로 반영한 서양화법의 김두량이긴 하지만 뭐 서양화법에 해당되는 그림은 아니고요. 조선 후기 초상화 고개지 화론도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김명국, 김웅도, 도속인물화, 정두성명 이런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조선 후기가 제일 많이 나왔죠. 그 다음에 조선 말기로 가면은 뭐 김정희가 주를 이루고, 그 다음에 그 조일용, 매화소옥도 조일용도 나왔고, 허련 아까 보시다시피 딱 구분이 가죠. 근현대는 민중미술과 거기다가 이제는 대표적인 작가 위주입니다. 서세호, 이제는 뭐 모노크롬에 해당되는 작가들, 그 다음에 조각에 해당되는 것들, 그 다음에 김경승, 그 다음에 역시나 박서보의 그 우리가 50년대에서 60년대로 해서 우리가 앵포르멜의 어떤 특성들, 그 다음에 김복진 조각, 그 다음에 김한기, 그 이제 모노크롬 형식으로 이제는 유명해진 김한기는 정말 중요한 작가죠. 그 다음에 병관식 또 나왔었고, 그 다음에 민영이 요 최근까지 나왔습니다. 자, 요렇게까지, 여기까지예요. 자, 요렇게까지인데 활원은 다음 시간에 봐야 될 것 같아요. 활원 다음 시간 보고 중미사하고 그 다음에 아마 디자인 파트, 공예 파트 이렇게 해서 한번 묶어서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